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지수가 미친 듯이 날아갔죠. 이거 보시면 보시나? 보이면 오늘은 이렇게 갭이 시작가가 뭐 0.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물론 나스닥 날아가긴 했어요. 날아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스닥이 여기서 약간 음봉 지지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듯 하길래 저희 장은 갭에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거의 요거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희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이제 요새 지수 얘기는 좀 중점적으로 하니까 좀 크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이 잡스러운 거 일단 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요 갭에서 오늘 갭이 몇이야? 1.86? 거의 2%에 가까운 갭이 떠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갭에서 무너지면 연속 음봉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더 무너질 제가 이제 지수 제가 뭐 무너지라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더 이제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봤잖아요. 이게 더 안 그려지긴 하는데 왜 안 그려지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더 며칠 더 무너질 거다. 이렇게 갭에서 무너지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여기 마냥 개파라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척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출발이구나. 갭 떠서 엄청 많이 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경우가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이렇게 솔직하게 또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아. 이렇게 했다가 또 대개 보면 이렇게 또 찌그덩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보편적인 모양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알죠?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게 규칙입니다. 주식이 뭐 유일한 규칙은 뭐 아까 뭐 누구도 그러던데 지나가는 말로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다. 그런데 이제 나름 이제 소소한 규칙은 있어요. 있는데 왜냐면 그 규칙이 이제 저거야. 우리 방제 타이틀이에요. 세력 차트 연구소 그가 이제 뭘 연구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주포 형님들이 가다가 이렇게 드래프트를 좋아해. 이렇게 드래프트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라고 따지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거리, 여기서 여기 거리, 여기서 여기 거리. 물론 여기서는 좀 더 이만큼이 더 길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이제 이만큼 갔어. 그럼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 이 새끼 돌겠지. 왜? 이놈의 습성이니까. 또 일로 갔어. 그 다음에 그럼 뭐해? 돌겠지. 이만큼 가면 또 돌겠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가면 그래도 돌겠지. 왜? 그게 주포의 세력 형님의 습성이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아이고 돌렸다 치면 그러면 한 여기서 한 요 정도 갔을 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서 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더 많이 가서 도는 경우도 있고 이 어쩌다 한번 이것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작살 나는 거예요. 개미들이 상승하겠구나 그러면 하락하고 하락하고 하겠구나 그러면 상승하고 횡보를 오래 하니까 계속 횡보만 하겠구나 하면 슈팅하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저번에 슈팅했으니까 이번에도 계속 횡보를 하다 보면 슈팅하겠지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또 하락하고 그 여기 이런 거에서 당하는 거 이런 거에서 먹을 거 못 먹고 먹으려고 대들었다가 털리고 이런 거에서 당하는 거라고. 어쨌든 간에 오늘 캡이 이렇게 떴는데 그래도 이게 올라가봤자야 가봤자 여기 이제 20선 만나자. 아이고 이거 뭐야 얘 일단 지우고 20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또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여기서 살짝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했다가 어
외바닥에서 올라가나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그럼 역시 여기랑 쌍바닥을 만드는구나 하고 안심시 그렇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갭에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만 갈 수도 있는 거야. 몰라. 얘네들 어떻게 할지 몰라. 말이 좋아서 세력 형님들이지 뭐 얘네가 뭐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있을 텐데. 생각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 봐서는 막 한 20대 같은데 안 그래 또.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으면은 20대 아들이 있을 거야. 20대가 뭐야? 재수 좋으면 한 아니 30은 안 되구나. 어쨌든 간에 왜 내 친구 중에는 30 먹은 애도 있을 텐데. 열 내 친구가 아니라 동호회 내 그 저기는 20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그는 한 30 가까이 되는 애가 있겠네요. 그 친구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 친구가 아니라 이제 그 양반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수 얘기는 뭐 여기까지. 그 지수는 어쨌거나 올라가도 무너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어쨌거나 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가 허송세월을 이렇게 보내면 이제 이렇게 만나.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도망가면 얘도 막 쫓아오다가 얘가 도망가는 거를 멈추듯이 여기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럼 얘도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한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제 지금 해도 몰라. 돌파를 했다가 또 무너지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뭐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살벌하게 디테일하게 하자면 부닥쳤다가 왜 부닥친다고 그랬어? 보통은 이평선이 매물대니까 꼭꼭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다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원바닥 만들고 투바닥 만들고 쓰리바닥째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하고 기다려야지 그랬는데 미리 올라가는 놈이 있고 매수해서 기다려야지 그랬는데 그냥 무너지는 놈이 있고 매수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런데 그냥 계속 횡보만 하는 놈이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열에 여섯 일곱이면 그냥 그렇다고 본다고 그랬잖아. 밥 되나 보네. 오래간만에 밥하네. 이때까지 밥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밥 좀 먹으려고. 어쨌든 밥 해서 먹으려고. 지금도 밥은 먹었죠. 이제 외식하고 그랬는데 이 바깥 음식 이제 조금 줄여야 될까 싶어서 너무 바깥 음식만 먹었더니 오늘도 화장실 세 번이나 가가지고 집밥 좀 먹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오래간만에 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보기 좋은 식으로 돌파를 만약에 여기서 해서 여 위에서 견딘다. 그럼 이 20선이 내려가던 놈이 이렇게 펴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전체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몰라요. 네, 이제 알아듣는 사람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름 근데 디테일하다고 하기엔 너무 그림 엉망이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수라서 이 밑에가 그림이 안 나와서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정확도 있게 얘기하면 여기서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이 말보다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따져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이 말이 더 맞는 거지.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이 말보다는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도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닥이라면 하락하는 것처럼 횡보를 해서 아마 20선을 꺾어서 올라가는 놈들이 꽤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죽는 놈도 있어.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죽어버린 놈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이 선이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2,400개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이겠냐고. 다 가는 놈이 있고 정지돼 있는 놈이 있고 하락하는 놈이 있고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놈들이 6, 7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닥으로 보는 거야. 아, 목이 아프니까 물만 먹네.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컨셉을 두 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바닥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컨셉 하나를 못 하게 됐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까봐. 지금도 시간이 한 10분 됐는데, 이제 오늘은 뭔 얘기를 할 거냐.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해외 차트 보면서, 이제, 뭐, 이날이었나? 아닌데, 뭐, 겁나게 무너진 날 하루, 이게 다 뭐 해외 차트 뭐, 지워버립시다. 이날이었나? 3.94? 이날이었나 보다. 왜 이렇게, 나스닥이 확 무너지면은, 무너진, 어, 그러니까 나스닥이 확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도 이걸 약간 100%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선반영을 하니까 그 이렇게 무너진 날에 대한 매매법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거 막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출발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했었잖아요. 이제 그날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천천히 보시면 되고, 내 종목을 날짜를 내가 써놓으니까 처음부터 보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나스닥이 무너진 날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나스닥이 이렇게 3%에 가깝게 올라간 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확 무너진 날,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날,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게 확률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확률이 많지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또 나스닥이 날아간 날 갭을 확 뜨는 종목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할 건데, 왜 그거를 하냐. 오늘 엄청 잘 어디였지? 오늘 이게 무슨 지가 나스닥 흉내를 내는지, 나는 여기나 오늘 갭을 너무 많이 떴잖아요. 1.8 요 정도 떴다며. 그래서 여기나 솔직히 여기였나? 여기서 나 무너질 줄 알았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뚫뚫뚫뚫뚫 지지 않은 척하다 뚫뚫 지지 않은 척하다 뚫뚫뚫 뚫뚫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깔짝깔짝 낮 시간 보내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재수 좋으면은 여기서 올라가서 요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든가, 아니면 재수가 없으면 통상적인 스타일로 그러는 척 하면서 또 내려가서, 이것도 아니야. 사실 이것도 지워야 돼.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서 그냥 또 내려가서 하루 종일 내려가는 날,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 날 보통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버티더라고. 보시잖아요. 버티잖아. 여기 시가인데 더군다나 여기 내려오지도 않았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도달도 안 하고, 그냥 도달도 안 하고, 아이고, 여기까지 도달도 안 그거 놓을까? 대략 매물대가 여긴데 도달도 안 하고, 이게 도달할 줄 알았더니 도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뜬대리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한 장이 됐더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늘 원래 설명을 하기가 컨셉이, 내가 이게 보고 오늘은 방송을 이거를 해야겠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날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걸 컨셉을 잡았는데, 아니 이런 거는 내가 예단을 해도 되잖아. 내 방송 컨셉은 내가 PD고 내가 출연자고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CEO인데, 응? 내가 해도 되잖아요. 증권 매수나 매도하는 그거를 예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매도는 예단이 되지. 매물대에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매수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내가 예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지수가 어떻게 간다. 뭐 저 종목이 어떻게 뭐 시원하게 슈팅으로 도달을 할 것이냐, 이틀에 나눠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도 이렇게 갔다가 다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서 도달을 할 것이냐, 이거 예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되잖아. 내 방송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뭐 눈치 보고 뭐 방송 주제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함을 하고 말면 마는 건데 어느 날 내가 기분 나빠서 때려쳐도 뭐 내가 물론 우리 여신님한테 뭐 약간 뭐 야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소리는 듣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얘가 버티더라고 오전에. 그래서 한 11시까지 버티길래 아 이게 방송을 바꿔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이제 이게 나비넥타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또 디테일하게 그리려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렇게 해서 나비넥타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난 요렇게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 그냥 달리더라고. V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우리 코스닥 그거야. 우리 이제 코스닥이랬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려오고 여기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가 그냥 V자로 그냥 상승해서 쭉 올라갔잖아. 한 방에 쫙 그 한 방에가 여기서 나온 얘기 아니야. 한 방에 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그렇게 한 방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내려오지도 않고 버티고 올라가더라고. 이제 얘가 뭔 짓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버렸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방송 주제를 갑자기 바꿨어요. 이제 뭐냐면 갭 떠서 박살 나는 날은 매매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말고 갭을 떴는데 지금처럼 버티거나 오히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하는 날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컨셉을 바꿨어요. 뭐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얘를 이제 잠깐 다시 줄여서 이제 갭 떠서 상승하는 날 어떤 종목들 위주로 잡아야 우리 그 수익을 이제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낼 확률이 많습니까? 뭐 100 종목 중에 100종목을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어? 낙타 가지고 개구멍에 넣는 일보다는 개를 개구멍에 넣는 일은 어떻게 그 매매를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나스닥이 박살이 나건 상승을 하건 코스닥이 갭을 뜨건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건 지랄 연병을 하건 어쨌거나 갭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저는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 과거에 내가 한 4, 5%까지도 잡아봤으니까 4, 5%짜리를 잡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간에 5% 이상은 저는 일단 좀 꺼려 합니다. 예, 조금 꺼려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는 있는데 좀 꺼려 합니다. 나스닥 없애고. 그래서 문배출가 오늘 좀 올라갔죠. 그게 안 팔았어요. 여기서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평단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아까 어디지? 어디더라? 여긴가? 에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500, 그러니까 500을 내가 500을 만들었나 600을 만들었나 그럴 거예요. 5, 600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쯤에서 여기와 여기에서 400을 매도하고 400인가 500을 매도하고 지금 이제 91만 8천 원 나름 내가 100만 원 남겨놓는다고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물량 먹고 여기서 구라치고 이제 슈팅해서 요 고점을 넘어가는 줄 알고 저 위에 이제 목표가도 여기다 해놨어요. 이거 안 보이지만 목표가도 이렇게 해놨는데 1차, 2차 해놨는데 안 갔어요 오늘. 근데 이게 안 간다고 뭐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난 수익이야. 지금도 한 4% 수익, 4% 정도 수익인데 어쨌거나 얘가 많이 갈 건데 이상하게 안 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거나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돌파까지는 솔직히 안 보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머뭇머뭇하네요. 나눠서 갈란지. 근데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걸 간다고 보고 있는데 뭐 안 되면 뭐 나는 대응을 하니까 뭐 내려오면 스탑로스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내려와도 나는 무조건 수익이야. 음. 4일 내가 평단이 4일 9호인데 4일 4일 4이
몇인가 뭐 어디다 그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내려오면 땡 하고 팔려. 어차피 난 수익이 안 가. 이게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스탑로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스탑로스 날짜도 바꿔놔야겠구나. 10월 21일까지 돼 있는데 그게 90일인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90일 전에 날짜를 뒤로 또 다 바꿔놔야 계속 그게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스탑로스 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증권사마다 달라서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스탑로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구 깜짝이야. 알람이네. 어쨌든 간에 그럼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얘네들은 이제 일봉으로 보자면 이건 좀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좀 깔끔한 그 120선 위에 있는 애들이 없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지수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 그렇다고 애들이 다 이러냐? 대개는 올라가 있는 애들이 이제 좀 이제 그리기 좋게 요런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그림 그리기 좋게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나스닥이 갭을 뜨건 마이너스가 났건 뭐 마이너스 뭐 7%가 됐건 6%가 됐건 아니면 반대로 코스닥이 갭을 뭐 2, 3% 뜨건 뭐 마이너스 출발을 하건 어쨌거나 저는 4, 5% 이상 5% 이상 되는 딱 5%라고 딱 할 수는 없어. 시작가를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가 5%네 이렇게 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 유일하게 제가 야수성이 발휘되는 때가 그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놓고 일단 봤는데 6%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7, 8%짜리 막 9% 이런 건 잡진 않아요. 그런 거는 10% 이상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게 이제 갭을 뜬 날은 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 그러면 종가에 가까운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갭이 떴는데 지수가 1.8% 갭을 떴는데 얘도 갭을 이렇게 높게 떠버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뭐 5% 6%다 그러면 단타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저 스윙은 몰라요. 그 유행 되겠네. 스윙은 몰라요. 저거 되겠네. 근데 보통 스윙은 갭 이렇게 뜨면 버려야지. 목표가 어느 정도 근처까지 가면 버려야죠. 스윙은 그렇게 보면 되고 단타는 갭을 많이 뜨면 뭐가 문제냐면요. 갭을 많이 뜨면 여기서 매수를 하자. 매수 잡잖아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갭을 많이 뜨면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겠어? 이게 목표가가 어디겠어요 이거?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 오늘은 이제 매물대 뭐냐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여기 매물대로 이제 대략 보수적으로 전 여기를 잡았을 건데 대략 제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인데 근데 이거 봐 이거 원래대로 따지면 이제 보통 여기인데 목표가가 보통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뭐 안 갔잖아. 그래서 내가 보수적으로 잡는 거야. 저런 날 때문에 1, 2%더 먹고 근데 다행히 종가까지 쭉 올라가서 안 무너졌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나눠가는 분위기야 내가 보니까 다음 목표가가 여기거든요. 여기 안 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가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든 아니든 여기라고 칩시다.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목표가가 이 종목이 다음에 갈 수 있는 목표가가 여러분들과 내가 보는 눈이 똑같아서 대략 뭐 여기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크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좋네. 마이너스나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2%라도 먹을 게 있어. 이게 너무 적네. 목표가를 이제 일부러 좀 크게 봅시다. 크게. 대략 여기 정도 좀 크게 봅시다. 여기까지. 침까지 봅시다. 침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딱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돌려보다가 땡땡 돌려보다가 좋은데? 딱 그래서 매수 그랬어. 근데 이게 갭이
시작이 여기야. 예를 들어서 시작이 여기야. 13%. 근데 목표가가 여기에요. 15%예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그죠? 이런 데서 스윙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갭 떠서 이만큼 올라가면 뭐 16% 되니까 매도하면 그거는 맞는데 우리는 단타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단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갭이 이렇게 높게 뜨거나 요 정도에서 떠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이 세아베스텔이라는 이 세아베스텔 지주라는 이 종목을 하면 안 돼. 그 목표가를 이렇게 굉장히 높게 막 이 정도까지 잡았는데 예를 들어 뭐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이 정도 갭이 떴다. 이거는 뭐 할 수 있지. 이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12%에서 22%니까 이 10%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목표가가 여긴데 이거를 뭐 1, 2% 먹자. 이거 만약에 갭이 4, 5%인데 이렇게 됐다가 이거 나 음봉되잖아요. 그럼 이거 박살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연속 하락 나온다니까.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연속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요.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다음 날. 이렇게 갭에서 음봉 났다가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날 또 나머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 근데 내가 매번 강조했던 게 뭐야. 큰 상승에서 큰 상승 나오는 게 1%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라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 이론을 대입을 해보면 나스닥이 무너졌건 코스닥이 갭 마이너스 출발하건 아니면 코스닥이 갭 떠서 시작을 하건 뭐 나스닥이 날라갔건 무조건 갭을 많이 뜬 종목에서 하는 종목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먹을 게 없어. 이렇게 1% 먹었다고 이게 기분이 기쁜가? 이거? 이 위험을 감수하고 어? 이 1% 먹은 게 1, 2% 먹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거 할 바엔 이 종목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 20만 원 먹는다. 1000만 원 해서 한 2%에서 20만 원 먹는다. 나는 이 종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어. 아이 그래도 확실하면은 한 1, 2억 사가지고 저 1, 200 먹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정도까지 무식한 놈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네. 근데 어, 덜 무식한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뭐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냥,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 증권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만 매수를 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인간 테두리 기본적인 인간의 뇌구조 테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거야. 막 모난 성격의 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격을 기본 소양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예를 들어 여기 한 1, 2%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출발한다. 그럼 먹을 게 많지. 이건 해야지. 근데 마이너스 출발은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왜? 내가 지금 그 코스닥이 어저께 나스닥이 2% 이상 날라가서 오늘 코스닥이 1.8% 갭 떴을 때 이렇게 갭을 많이 뜬 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가는 건 어느 날 나스닥이 무너져서 한 4, 5% 무너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코스닥 장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때는 이렇게 깊이 내가 얘기했잖아. 삽으로 푹 퍼서 올라가듯이 이렇게 푹 퍼서 올라가듯이 이제 이런 종목. 그때는 마이너스 하는 게 맞지. 근데 이렇게 갭을 떠서 시작하는 날은 종가에서 조금 갭을 뜨거나 거의 종가에 가깝게 이렇게 가는 애들. 목표가에 갔을 때 먹을 게 많은 애들. 어, 이 정도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근데 여기서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 먹는 게 요것뿐이 없잖아요. 요것뿐이. 요거서 요거 뭐 2%인가 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까지 하게 됐네. 갭을 많이 뜬 종목은 연속 어 연속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려서 끌려갈 손이 빠른 사람이야. 아씨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하겠지만
여기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어디 그래?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갭 떠서 마이너스 이럴 분들이잖아 다. 여기서 그냥 아니 그래도 한 2%라도 됐어. 에이씨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게 손절 못 한다고 무서워서 그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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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이틀 이렇게 아니면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없다고는 말을 못해. 이렇게 가든 무너진 것만큼 가든 아니면 무너진 것보다 더 가든 그 원래 목표가까지 이렇게 가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힘들다니까. 음봉에서 양봉 이렇게 확 메꿔버리기가 이것도 확률이 비슷해. 큰 상승에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든가 아니면 큰 상승에서 또 큰 상승이 나오는 것만큼 그만큼 힘든 게 뭐냐면 긴 아이고 음봉으로 무너졌다가 다음날 많이 가는 채우거나 똑같이 채우거나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솔직히 퍼센테이지를 내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저는 음봉이 이렇게 길면은 그 다음에 아예 안 하거든. 길면 근데 이런 살짝 도지 이런 건 하지. 요런 건 하고 아니면은 살짝 아이고 이래서 이렇게 뭐 영망치 요 정도다. 영망치 요런 거다. 요런 건 해요. 할 수도 다른 차트 전체 차트가 워낙 좋으면 이런 건 해. 근데 그냥 마냥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너진 종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다음날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해놓고 요런 거에서 시작을 할 때 요때 매수해서 하든가 아니면 양봉을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깨작깨작 할 때는 안 하다가 양봉인 거 딱 확인을 하고 그때 하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무너진 거면 여기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양봉인 걸 확인하고 얘 목표가 여기까지 가겠네. 그러면 이제 했다가 음봉되면 손절하고 양봉되면 버텨보고 깨작깨작 때도 버텨보고 이런 건 맞는데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확 무너진 애들은 일단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양봉에서 큰 양봉에서 12% 이상 큰 양봉에서 큰 양봉 가는 것만큼 되게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있기는 있어요. 내가 그래도 깜짝이야. 그래도 2%는 안 될 거야. 내가 알기로. 끝났네. 시간 나니까 한번 볼까? 우리 문배 씨. 마이너스네요. 할 수 없지 뭐. 어쨌거나 지금 한 4% 수익인데, 4% 정도 수익인데. 뭐 알아들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아까 지수 얘기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이제 오늘 얘기가 뭐냐 복습을 합시다. 이제 오늘 그 주제는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코스닥이 이게 창이 작으니까 나스닥으로 설명할게요. 나스닥으로. 아니구나. 나스닥으로. 바닥이 이제 요즘 하도 지수 얘기를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더 하락할 겁니다. 아니, 더 하락할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의미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하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20선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버텨주면 이제 요 부분이 바닥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승승장구하듯이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V자 아니면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이렇게 여기서 버텨요. 얘를 기다린단 말이야. 버텨.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면 여기가.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오늘 보니까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보이길래 혹시나 내가 해서 이제 미리 얘기한답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얘도 평행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20선도. 근데 얘가 이 종목이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버텨버리면 이 20선이 어떻게 되냐면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쥐도 이렇게 조금씩 펴져.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펴져요. 그럼 언젠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우리 세력시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페이크 쓴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20선을 타. 20선을 타는 것까지만 얘기합시다. 그 이유는 다음 얘기하고. 20선을 돌파하면 얘가 내려가다가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 위에서 지랄 발광을 해야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게 이제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바닥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야.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솔직한 경우가 없는데 저렇게 솔직하게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페이크가 되겠죠. 구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지나서 이 새끼 왜 안 올라가? 이 새끼 왜 안 올라가? 이 새끼 왜 안 올라가? 나중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20선이 한참 있다 올라가겠지. 한참 있다가. 아까 너무 솔직하게 올라가면 원래 여기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질질질질 끄니까 질질 끌다가 여기쯤에서 올라가겠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오히려 허를 찌른답시고 닿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어. 닿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는 게, 미리 올라갈지 닿아서 올라갈지 지나서 올라갈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무너져서 이 바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페이크고 더 무너질지, 이거를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경우가 있네. 미리 올라가든, 미리 올라가서 바닥을 이렇게 만들든, 정확하게 올라가서 페이크를 만들듯이 올라가든, 지나서 올라가서 바닥을 만들건, 아니면 바닥을 만드는 척 했다가 무너져 버리든,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바닥을 만드는 행위가 지수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코스닥상으로, 이 코스닥상으로 이제 그 행위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종목이 한 3이면 먼저 올라가든 중간에 올라가든 솔직하게 올라가든 나중에 올라가든 이런 게 한 6, 7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 내가 뭐라 그랬어? 열에 6, 7이면 그냥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 요새 100 종목 중에 6, 70 종목이 이제 바닥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온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 A라는 종목, 세압, 아까 세압 이름 뭐야 그거? 세압의 스틸 지주 그거 샀는데 그거는 지금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6, 70개 쪽이 아니라 나머지 30개 쪽이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자기 종목이 내려간다고 해서 전체 전체 장이, 바닥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야. 본인 것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100 중에 7, 80이 바닥을 만든다고 그러면 바닥을 만드는 장에 맞춰서 지수자리 매매를 하듯이 해야 되는데, 저는 물려있는 종목이 2종목 있는데 2개 다 계속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럼 바닥이 아닌 거 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 계속 그 수준으로 그냥 매매를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더 털려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래요. 한 100종목 중에 80종목에 가까운 종목이 바닥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수가 이제 바닥을 나왔다고 봐야지. 몇 종목만 이렇게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해서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우겨버리면 그 사람은 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러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그 7, 80 종목은 바닥을 만들고도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만큼 올라가 있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우리 세력시들이 이렇게 흔드는 이거를 다 견디면서 그 사람 평단은 여기일 텐데, 우리는 여기서 평단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잖아. 바닥을 늦게 체크한 사람은 이 종목들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잡는다고? 그 사람은 늦게 발견을 했으니까.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흔들면 아싸
아싸. 이거 다 견뎌야 돼. 그러면 바닥을 뭐하러 기다려. 어차피 이렇게 흔드는 거 기다릴 바에는 아무 데나 잡아도 돼.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아무 데서 잡아도 돼요. 여기서 잡아야, 여기서 흔들어 봤자, 나 문배철강 그 꼴이잖아. 어디 갔냐? 문배철강. 아, 이걸 지워야 되는 거야. 어? 나, 어디야? 내 평단 여기라니까? 여기서 얘네가 뭐,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했다, 뭐, 별지랄 다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난 여기쯤에, 어디야? 4200, 15원인가, 뭐, 뭐, 여긴가? 여기 어디 스탑로스 걸어놨어요. 내려오면, 얘 이렇게 내려오면, 띠링! 하고 매도 돼. 여기서. 매도 돼요. 나는 그래도 수익이야. 나는 오늘도 수익을 냈고, 이 잔여물, 뭐 100만 원도 안 되지만, 좀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어때 팔다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되게 남겨놨는데, 원래는 한 100 얼마를 남겨놓으려고 한 건데, 띠링띠링띠링, 매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넘어갔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어서 나는 그냥 이 손가락 한 10번 누르면 되겠지. 근데 11번 눌렀나 봐, 내가. 아니면 12번 눌렀던지, 아니면 20번 눌러야 되는데 21번 눌렀던가, 10번 눌러야 되는데 11번 눌렀나 봐. 그랬나 보지. 모르지, 나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뭘 따져. 돈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이 흔들리는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바닥 지지를 찾는 거 개념인 건데, 물을 타든 신규 매수를 하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야수성을 발휘를 하려면 이게 견디는 게 야수성이 아니야. 안전하게 내가 있잖아요. 수비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으이씨, 다 지워지네. 그러니까 그 지수 잡듯이 저는 요 라인을 나는 잡은 거예요. 내가 매수 여기서 했잖아. 딱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고. 나는 요 라인을 바닥으로 잡은 거야. 일봉으로 보면 여기쯤을.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없잖아. 여기서 막 지랄 발광을 하든 뭐 슈팅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 그죠? 내가 평단이 여기니까 이렇게 내려와도 나는 흔들릴 게 없잖아. 그냥 매수할까? 여기서 익절할까? 여기서 익절할까? 이러고만 있잖아. 이렇게 내려서 손절해야 되는데. 아우, 다행이다. 아씨, 아까라도 손절할 걸 그랬나? 나는 이게 싫다니까. 마음고생 하는 게. 덜 먹어도 좋아.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어이구, 평단도 사라져버렸네. 내 평단이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419네. 419. 41? 96이 됐네. 여기가 내 평단이네요. 스탑로스는 여기다 걸려있어요. 요쯤에. 그냥 내려오면 딱 걸린다고. 그래서 매도 된다고.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장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지. 하락은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 3주 정도 더 걸릴 거예요. 확실하게 그 7, 80 100 종목 중에 7, 80%의 종목들이 바닥 나오는 게 윤곽이 드러나려면, 근데 제가 오늘 한두 종목을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시간 나서.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얘기한답시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2, 3주 뒤에 저번에 본 거는 제가 좀 미리 너무 이른 결정을 했네요. 조금 더 하락을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난 지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뭘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배우려는 자세가 될 거 아니야. 다 안다고 그러면은 지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해 버리면 내가 지수를 관심도 안 갖겠지.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지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종목들 몇 종목이 이렇게 바닥 지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차트 그림이 나오길래 이제 슬슬 요걸로도 컨셉을 잡고 방송을 한번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좀 짧으니까 원래는 그거 10시간 얘기해도 길어. 여러분 다 이해시키려면 10시간이 뭐야. 한 일주일은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그냥 큰 타이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가고 솔직하게 가고 지나서 가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무너지고, 이제 그 네 개의 수가 원래는 그보다 훨씬 많지. 이제 큰 타이틀만 내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더 하락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더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간 싸움인 것 같은 생각,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제 더 하락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내려오는 20선을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된 것 같다. 그런 종목이 좀 보인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보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메시지는 지수 바닥에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조금 몇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윙에서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이제 바닥이 슬슬 나오는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를 슬슬 하시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바닥장에서 지수짜리 매매로 바닥을 잡아서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 뭐 2, 3일도 단타라고 보니까 저처럼 이제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단타도 하고 2, 3일 정도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문배철병 지금 2, 3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틀째인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바닥이 이왕 나왔으니까 바닥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로 이제 방송 컨셉을 잡은 거고요.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지수는 하락보다는 이제 시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스닥이 어떻게 되건 코스닥이 어떻게 되건 코스닥 나스닥 시가가 어떻게 시작을 하건 간에 갭이 5, 6% 이상 높게 시작하는 것들은 그다음 그날이나 그 다음 날 그날부터 연속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칼손절을 하실 분들이 아니 물론 칼손절을 하실 분들도 제 생각에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예 다른 종목 잡고 수익을 내시는 게 더 편해요. 5%나 6%그 이상 되는 종목 막 10 몇 프로 막 이런 것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나 코스닥 뭐 코스피 시가에 관계없이 갭을 너무 많이 뜬 종목들은 피하시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4, 5% 이상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느냐 4, 5% 이내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종목도 배제를 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 이제 뭐 샘플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떤 종목을 하라는 거냐 종가에서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갭을 1, 2% 정도 시작을 하든가 그래 3%까지 3%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가 많은 뭐 갭이건 뭐고 뭐를 떠나서 목표가가 높은 거를 종목을 하시는 거는 이것까지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1번부터 3번까지 종목 있는데 하나는 목표가가 10%고 하나는 15%고 하나는 20%야. 그럼 여러분 어느 거 하시겠어요? 당연히 20%짜리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차마 이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많이 먹을 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종가에서 가던가 1%나 2, 3%에서 가는 종목을 구분하기 좋으라고 또 디테일 1% 종가나 1%나 2%나 3%에서 가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다. 너무 갭이 높은 종목 그래서 먹을 것도 요것뿐이 없는 종목이라든가 이게 밑에서 갔으면은 이만큼짜리 아니야 이만큼짜리 아니야 근데 갭 뜨는 바람에 요것뿐이 못 먹는 거잖아요 수익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근데 또 시장가로 던지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야 이게 몇 프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갭 높은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이, 그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갭 떠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이거 뭐 한 30%, 다 따지면 이거 한 30%나 25%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갭든 종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짜리는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는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종목이 그렇게 몇 개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어쨌거나 첫 스타트는 끄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하락을 좀 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락하는 그 하락하는 지수가 관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냐, 3주냐. 왜냐하면 워낙 높이 우리나라 코스닥이 워낙 높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하락을 조금 더 하긴 할 거예요. 걔네가 바닥을 잡을 때 보면 조금 더 하락을 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방송을 지금 한 2, 3주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는 2, 3주 뒤에
이제 슬슬 바닥이 나오죠.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바닥을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그런 분들이 수많은 방송 중에 혹시 내 방송을 단 한 분이라도 보실까봐 그냥 제가 이제 지수 자리는 이제 조금 어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나스닥이 됐건 코스닥이 됐건 뭐 갭을 떠서 올라갔건 내려갔건 종가가 됐건 뭐 미국이 뭐 뭔 난리가 났건 어쨌든 간에 그 코스닥 시작가가 굉장히 갭을 많이 뜬 날은 마이너스 출발보다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갭에서 마이너스보다 이제 아니, 구분하기 좋으라고, 마이너스보다는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종가보다 이제 낮은 거니까 플러스인데 그래도 갭을 너무 많이 뜨는 종목보다는 1, 2, 3% 정도에서 1, 2, 3% 정도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봉이 작을 때 딱 잡으시는 게, 물론 음봉되면 버려야죠. 잡고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고. 제가 한번 보여줬죠. 하이스트 그 뭐지 하이스틸인가 맞죠? 하이스틸 그날 올라가는 거 잡았는데 음봉돼서 버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잡아가지고 이날 이걸로 이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가 꽤 먹었죠. 그런 것처럼 무조건 주식은 양봉에 잡고. 아이고 이게 또 그러네. 미친놈이 또 그러네.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멀쩡해지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날 막 이상해 갖고 헤맸는데. 음. 태경산업도 이제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봤는데 120 돌파해서 지지했죠. 120을 돌파하고 지지하면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다만 보수적으로 한 요정 모가지까지 이 정도까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박스 매매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 대략 여기서까지는 그렇고 여긴 좀 그렇고 요것도 진짜 요것을 잡고서 다른 사람은 여기인데 저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다른 사람은 여기인데 저는 한 여기쯤 팔고, 여기서 여긴 좀 그렇죠. 여기서 잡아서 20선 돌파할 때 잡아서 안 내려오니까 찜찜하니까 저는 아마 여기 슈팅할 때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예.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게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요렇게 저점 고점 이렇게 박스에서 왔다 갔다, 이거를 박스 매매라고 합니다. 잡고 버리고 잡고 버리고 잡고 버리고, 좀 더 하다가는 5만 가지 매매법이 다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지수는 바닥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보여서 제가 2, 3주 먼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2, 3주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2, 3주 뒤에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뭐 나스닥 뭐가 됐건 간에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갭을 떴건 갭 하락을 했건 갭이 너무 높은 종목은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갭이 한 1.5% 이상 갭이 많이 뜨는 날은 마이너스 출발보다는 좀 갭을 1, 2, 3% 정도에서 떠서 하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물론 기본 차트도 좋아야겠지만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4, 5% 나스닥이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이런 날은 뭐 마이너스 4% 푹 퍼서 올라가듯이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반대되는 매매면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실 텐데 아마 거꾸로는 아닐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디테일하게 그 설명을 몇 번의 반복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갭,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에 관계없이 1, 2, 3% 정도 갭든 종목에서 하는 게 좋다. 시작가가 갭을 좀 많이 뜬 날은. 하지만 그래도 5% 이상은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 왜? 연속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수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수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구나.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보면 윤곽이 드러나겠구나. 이제 슬슬 벌써 바닥을 나오는 종목들도 어떤 미친놈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제 있긴 있나 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굉장히 길었네요. 1시간 가까이 되고 가겠습니다. 1시간 넘으니까 이거 방송 꺼지더라고요. 아니 방송이 아니라 이거 차트가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넘기면 안 돼요. 오늘도 간단하게 주제가 약한 듯해서 두 가지를 섞었더니 역시나 오늘도 50분이 넘었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락 걸리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